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산업용 승강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승강기 아래 2명의 인부가 깔려 있는데요. 근로자 2명이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고 건물 외벽에 있는 호이스 추락에 의해 요구유자 2명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요구유자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호이스트에 깔려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요구유자는 호이스트 밖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어 요구유자 2명 모두 긴급 구조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쓰러진 인부에게 다가갑니다. 주위는 피로 흥건한데요. 이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대원들이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또 다른 인부는 승강기에 깔려 있는데요. 유압 장비를 이용해 승강기를 들어올린 후 남성을 구해냅니다. 우선 호이스트 밖에 있는 요구유자는 의식이 없어 구급대원이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이었고 호이스트에 깔려있는 요구유자는 중상자였지만 다행히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조대원들이 요구유자를 안정시키며 구조장비를 이용하여 안전구조 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또 1명은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의 공사 현장. 건물이 높아질수록 추락사고의 위험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송파구의 한 빌딩 공사장. 인부들이 나란히 들것 위에 누워 있습니다. 한 남성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다른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통증을 호소합니다. 외벽에 설치된 작업용 활판이 21층 공사 현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추락사고는 공사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소방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좁은 통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3층에 거주하던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남성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 사고로 왼쪽 팔이 골절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사고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의해 발생됩니다. 추락사고는 한 번의 실수, 조그만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사고 유형입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는 베란다 창틀이나 건물 옥상, 그리고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지난 5월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추락사고. 혹시 예방법은 없을까요? 일반 가정에서의 추락사고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됩니다.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을 베란다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는 자기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꼭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추락사고가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건물을 향해 힘껏 소화기를 뿌립니다. 양평동의 한 금형제조 작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출동 중 한 100m 전방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검은 구름과 함께 불꽃이 한 10m 정도 분출되고 있었으며 화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붕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곧이어 양평동 일대가 온통 유독가스로 가득 찹니다. 현장에 도착한 바 화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현장 공장은 기아집으로서 밀집된 공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화재가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수광과 방수포를 사용하여 일순간에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또 확산 방지를 위하여 후착대들은 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를 검색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화재 진압에 불길도 어느 정도 잡히고 연기의 양도 점차 줄었습니다. 그을린 벽과 집길이, 물이 흥건한 바다,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화재의 진원지는 건물 1층에 위치한 레이저 절단 작업장. 그 안은 이미 뜨거운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출동한 대원은 건물에 있던 작업자 한 명을 구출하고 신속하게 불길을 잡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레이저 커팅기와 기타 작업도구 등을 태우고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처럼 작업장에서의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를 볼 것 같으면은 기계 작업 중 기계에 그 가연물이 튀어가지고 인화성 물질에 붙을 수가 있고, 또 용접 작업 중 용접 불꽃에 의해서 붙고, 아까 같이 그 방정 가공 작업장에서는 유증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전소, 일반적인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장에서 용접을 할 경우 인화성 물질과는 1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열과 불꽃을 막아주는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작업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기나 모래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에 소화기로서 진압하며 119에 신속하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는 항상 화재에 대비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